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된 이후 한남동 관저 주변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경호처 압박에 나섰고 공수처는 대다수 검사가 출근해 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율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걸어내려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오늘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과천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영장 재집행 시기를 놓고 양론이 엇갈립니다. 내일 곧바로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쪽에선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미루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일까지 재정비한 뒤 모레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관들이 지쳐있고 경호처장 체포 여부를 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 충돌도 있었던 만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단 겁니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월요일인 6일이어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란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관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일부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을 배제한다는 서부지법 판사의 판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장 지휘를 받는 경찰 경호부대장 3명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국수본 소환 통보를 받은 경호처장과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관저 앞 흰색 철문을 빠져나옵니다. 국수본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호처장 지휘를 받는 경찰 101, 202 경비단, 22 경호대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산하 경찰부대장 전원을 소환한 겁니다. 국수본은 이들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저지 과정에서 경호처장에게 받은 지시가 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부대장 3명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율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수본이 경찰 신분인 이들을 불러 체포를 막은 경호처장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국수본은 어제 현장에서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공수처 검사들의 만류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출석 요구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국수본은 경호처장 등에게 몇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군이 경호처 지시를 거부하고 철수한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국방부는 오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해선 안 된다는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관저 입구를 가로막은 버스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 경비단 병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부대장에게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 차관은 경호처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외곽 경계를 맡은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활동은 대통령 신체 위해 방지와 특정 지역 경계로 규정되는데 관례상 군과 경찰은 지역 경계 부분을 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권에선 군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시까지 불응한 건 하극상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사태에 휘말린 군이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경호처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국방부 주요 지휘자들이 적극 수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은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 작전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처럼 군과 함께 경호부대 인원을 철수시켰던 경찰이 관저로 진입하려는 경호처 경호관들까지 막아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시간 넘게 출입을 저지당하던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문제 제기를 한 뒤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경호처의 투입 지시를 거부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벤 차량이 관저 입구로 다가가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2, 3분가량 멈춰선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고 그제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촬영된 영상으로 관저 외곽을 봉쇄한 경찰이 경호처 차량까지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호처가 정면 대치하던 오전엔 경찰이 경호처 인력과 차량의 관저 진입을 1시간 넘게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오전 10시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추가로 투입된 경호관 수십 명이 순차적으로 관저 앞까지 왔지만 정문을 막아선 경찰이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처장의 항의에 경찰 수뇌부는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경호처 인력까지 막을 근거는 없지 않느냐며 상부 지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 직원을 막을 명분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 경호관들의 진입이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호부대를 자체 판단으로 철수시킨 경찰이 경호처 직원의 이동까지 저지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 중이던 경찰이 경호처의 인력 충원을 그냥 두긴 어려웠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인력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철야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은 집회 도중 관저로 행진하려다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집회 참가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밀고 밀리며 자리를 지킵니다. 행진을 막는 경찰에게 비키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공주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어제 오후 3시부터 관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했고 오늘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 도중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선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한남동 관저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약 3,000명을 동원해 찬반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을 막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공수처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공수처가 과연 재집행에 나설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경호처를 어떻게 돌파할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2차례 요청했죠.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따르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기다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한 대로 재집행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또 막아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앞서서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경호처에 배속된 경찰 부대장들을 모두 소환하면서 아래로부터 박 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경호처가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가 시설을 부수고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가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측도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뭐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혐의의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셈이 돼서 수사에 힘이 붙게 됩니다. 네, 반대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여러 번 지적된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어서 직권남용 범죄와 연결지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적법성 시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법 판사가 군사, 직무상 비밀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가 통상의 재량권을 넘어 입법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반면 형소법 110조, 111조는 물건 수색에 관한 조항이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엔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6개 야당은 공동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내란을 수습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회에 협조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 대행은 일단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법적 논란이 해소되긴 전까진 신중을 기할 걸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로부터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지만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관계기관이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에 이어 야당까지 체포에 협조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인면 지휘권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지만 직접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진 경호 업무는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게 최 대행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일각에선 체포나 구속의 1차적 목적이 대면 조사에 있는 만큼 양측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유로 이야기했던 내란죄가 제외된 만큼 기존 소추안은 각하하고 수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뒤늦게 제외시킨 건 일종의 사기 행위라는 겁니다.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 사이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입니다. 탄핵 소추안 양대 항목 중 하나가 내란 혐의고 소추문에 내란이란 단어가 38번이나 들어갔던 만큼 내란죄를 제외하면 새로운 탄핵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수정된 탄핵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소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당내에선 야당이 탄핵 소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자백한 것이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탄핵안에도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를 향해 이재명 대표 부역자가 있느냐고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별도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총공세에 민주당은 무식한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란죄는 그대로 탄핵 사유에 있지만 형법상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고 위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8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평가 중에 일부인 법률 위반, 그중에서도 형법 위반 부분을 시간상 제외한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후한무치, 무식한 정치 공세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 혐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되물어보라고 비꼬았습니다. 박근혜의 뇌물죄 등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배 여부를 다투겠다. 그때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십시오. 경호처를 향해선 다시 한번 영장 집행을 막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검토하는 등 즉각 체포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의 전후 사정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는데 여기엔 대통령 윤석열이 10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의혹과 이재명 대표 재판의 판검사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모두 133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평소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적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 문건을 건넸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을 토대로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고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28분쯤 김 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민주당의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치부 한송환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우선 여당이 이 내란죄 철회를 두고 총공세에 나선 배경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는 이 내란이라는 표현 38차례 등장합니다. 여당에서는 이 내란이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인데 이를 삭제하는 건 탄핵의 정당성이 없는 거라면서 이 사기 탄핵이라는 강경 주장과 함께 이 국회 재의결까지 주장한 겁니다. 이에 야당은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변함이 없고 형사법으로 구체적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란 행위가 이 헌법 위반인지만 따져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아예 빠지고 수정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논쟁이 이어지자 주심 재판관 이렇게 일단 정리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라서 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이 강요죄 등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이 탄핵 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체적 죄명을 삭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사례를 들면서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8년 전과 지금, 그럼 정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같은 여당이라서 크게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서 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두 번째는 당시 핵심 범죄 사실은 최순실 씨 관련 이 국정농단 의혹이라 박 전 대통령 뇌물, 강요 등은 부차적 사안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 내란 부분이 처리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까지 다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여당은 지금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의도를 읽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읽힙니다. 예, 이 탄핵 심판이 곧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심과 3심을 앞두고 있지만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굳이 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2심 재판이 송달이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이미 거의 2달 정도 지연된 상태인데요. 이 탄핵 속도전을 이어간 이 대표 본인 재판에 미룰 명분은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둘 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모객들은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 참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 일이든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일 수도 있어서 조금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만 명 넘는 추모객이 전국 100여 곳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더 멀어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아픔에 비하면 그렇게 조금만 고생이라도 저희 감수할 수 있어서 기꺼이 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까지지만 무안공항 합동분향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하고 일부 지자체는 추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 그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더 기간도 더 연장하고 유가족들은 참사 일주일이 됐지만 조사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조사기구를 만들고 유가족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단체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부는 유가족 입장을 반영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계열사가 참사 이틀 후 연말 경품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유족들은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 계열사 대표는 무안공항을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경그룹 계열사 AK홀딩스 고준 대표이사와 계열사 호텔 총지배인 등이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분명 관리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사죄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애경그룹 소유 호텔인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연말 행사를 연 데 따른 겁니다. 경품 뽑기를 비롯한 이벤트도 곁들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도 일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경품 행사와 기타 보도되었던 모든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공식 사과와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에 연말 잔치를 했다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져서 오늘 당장 내려와서 오후 브리핑 때 여기서 사과를 하게끔. 하지만 장 회장이 무안을 찾지 않은 만큼 유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 한 저가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2차례 이륙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었는데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순간 충격으로 동체가 흔들리자 승객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결국 운항을 멈춥니다. 지난달 30일 방콕 돈무안 공항에서 태국 저가항공사 노게어 여객기가 2차례 이륙 시도를 하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이륙 당시 활주로에서 가속하다 동력이 끊긴 듯 속도가 줄었고 다시 이륙을 시도했지만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에 기장은 결국 비행을 포기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항공 참사 때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좌석을 움켜쥐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한 승객은 첫 이륙 직후 비행기 엔진이 멈췄다는 걸 알아챘고 두 번째 시도 때 엔진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커 정말 무서웠다며 상공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3시간가량 지연되다 승객들은 모두 대체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노게어는 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기술적 문제를 발견해 이륙을 취소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동체 착륙한 이후에도 시선이 쏠리지만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만들어진 경위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서영일 기자가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솟아있는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 시설. 2007년 공항 개항 때 설치됐는데 재작년 보강공사 때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얹어지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 동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공항 활주로 끝에 둔덕을 설치한 걸까? 관련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재작년 보강공사 때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는 입을 모아 상판만 설치했다고 답했습니다. 손덕 자체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업무도 아니고 공항이 개항하지 할 때부터 생겼던 거를 우리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시멘트 위에다가 설치도 그 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다가 바로 시멘트에다가 앙카볼 또 박아가지고 세웠던 거죠. 2007년 개항 당시 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은 오래된 일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항 토목설계업체 역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위치도 저희가 선정하는 시설물을 저희가 무슨 그거를 둔덕을 말고 그거의 관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최초 둔덕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수록 레벨에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 대표는 모든 진행 상황을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럼. 착수회의부터 하여튼 중간 원본을 그거 다 검수도 하고 다 해요.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땅을 메우는 방식으로 활주로 끝과 수평을 맞출 순 없었을까?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경제성과 사업성과 안전성의 그 조합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설치부터 사고까지 17년이 지났지만 바뀐 건 담당 기관과 관련 업체 이름뿐이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연말 연초를 애도와 슬픔으로 함께한 시민들은 이제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말이었던 오늘 스키장과 도심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붐볐는데 내일은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은빛 설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슬로프를 빠르게 질주하며 묘기도 선보입니다. 실력을 뽐내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표정은 밝습니다.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게 재밌었어요. 좀 덜컹덜컹하는 게 약간 좀 재밌고. 한쪽에선 어른부터 아이까지 썰매를 타고 경사면을 빙글빙글 내려옵니다. 재미는 있고 애기가 좀 추억이 생기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낮부터 영상으로 오른 날씨에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산책을 즐깁니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슬픔을 함께한 시민들은 기분 전환을 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들을 즐기는 게 그래도 좀 즐거움을 되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많은 눈이 내립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cm 안팎의 폭설을 예보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남 가거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힌 고깃배가 뒤집혀 3명이 숨졌습니다.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산림청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떨어져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누운 어선이 바닷물에 잠겨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해경 대원들이 위태롭게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7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니까 배 손상이 입을 거 아닙니까? 바닷물에 들어오니까 다치고 조금씩 기울고 있다. 이 사고로 승선원 3명이 숨졌고 저체온증을 호소한 2명이 헬기편으로 육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 작업을 마친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다 들어가지 말고 몇 명만 들어가고.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매장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27살 A씨가 승강기 소음 측정 중 내려온 무게추에 신체 일부가 끼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강원 인제군 설악산 수렴동 계곡 인근에서 구조 활동을 마치고 헬기에 오르던 산림청 구조대원 32살 이모 씨가 25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낙상 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타고 헬기로 다시 올라가던 중 안전장치가 풀리며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겨울철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의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고 파주와 용인의 공장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조그마한 연기가 순식간에 막 검정 연기로 불이 활활 막 그냥 붙더라고요. 5분 지나니까 펑펑 소리가. 공사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불이 확산하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꽃이 천장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현장 부분에가 기존에 그 우레탄으로 이렇게 마감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용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어제 저녁 경기 용인의 한 플라스틱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파주 합성수지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 화재는 연평균 10,000건 이상으로 105명이 숨지고 620명이 다쳤습니다. 과전류나 합선, 누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높습니다.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명피해가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1차 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의협회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의료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수장 뽑혔습니까? 네, 의사협회가 조금 전 7시인 제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없어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이명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에 6개월 만에 탄핵돼 치러지는 보궐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은 56%대로 절반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행되고 있어 새 수장을 뽑아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득표율 27%를 얻은 김태구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과 26%를 얻은 주소전 의협회장 등 2명이 결선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당선인은 8일 발표되는데 당선 확정 직후부터 곧바로 취임하게 됩니다. 신임 회장은 비대위 체제인 의협의 전열을 정비해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원점 검토를 주장하는 등 강경파로 분류돼 의정대화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임기를 2주 정도 남긴 미국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이 한미 협력 관계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냈습니다. 백악관은 최상목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습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앞서 국무부가 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신뢰를 보인 겁니다. If we're going to maintain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t all levels with the ROK government,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we mean it. It's ironclad. 임기를 2주 정도 남긴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한 기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일과 6일 방한하는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최상목 대행 예방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There's no change to the U.S.-ROC alliance when it comes to our mill-to-mill cooperation, and that still remains strong. 다만 민감한 내정 문제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미 국방부도 한국 국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수선한 연초에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조용한 마케팅으로 안간힘인데 백화점은 팝업 스토어 유치에 나섰고 이 대형마트는 초저가 할인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코너.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인기 만화업체가 백화점과 협업해 문을 연 팝업 스토어입니다. 요즘 나온 김에 또 저희 세종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구경도 하고 애기 좋아하는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사주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복잡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기도 합니다. 전국도 뒤숭숭한 상황에서 시내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좀 밖에 나와서 사람들도 보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도 새해를 맞아 각종 할인 행사를 열며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 등을 반값 할인한다는 소식에 정육 코너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에다가 같은 질에다가 가격이 싸니까 그게 제일 좋죠. 우리가 사 먹는 입장에서는. 유통업계가 이처럼 팝업 스토어 유치와 초저가 경쟁에 나선 건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도 최근 바나나 등 수입과일 6가지에 대해 무관세 방침을 밝힌 만큼 유통업계의 할인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서히 예비특보가 발표된 일부 경기와 강원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1에서 2cm의 무겁고 또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모레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10, 경기에 3에서 8,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며 일부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창원 0도로 대체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부산 1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충남과 호남, 제주에 잦은 눈비 소식 들어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심 450m 깊은 바닷속에 내려온 잠수함. 본국과의 통신이 끊어졌음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함장을 부함장이 막아섭니다. I say again, I order you to place the XO under arrest on the charge of mutiny. 상관 2명의 서로 다른 지시에 혼란스러워하던 대원들은 결국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데 훗날 미 해군 사령부는 이 충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You were both right, and you were also both wrong. 계엄 선포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의 첫 지시는 항명하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항명 덕에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진입을 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을 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 군 투입을 놓고 경호처와 국방부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빠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 곧 자부심이던 군 장병들의 명예에 또 한 번 상처가 났습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란 길을 알고 길을 가며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새 군 통수권자가 3번이나 바뀐 상황 속에 우리 군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장병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